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진실을 꼭 기억하세요. 60대 이후에 증상을 참고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증상 발생 후 병원 방문까지 이틀 이상 지체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인 3시간을 놓친 환자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통증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는 통증도 노인은 좀 불편하네 정도로 느낍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둘째,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숨이 차도 운동 부족이겠지, 어지러워도 혈압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야단 맞을 거야 괜히 불러서 일 방해하기 싫어하고 혼자 참습니다. 그러다 쓰러지고 나서야 발견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한 68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하셨고 독립적으로 사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셨습니다. 하지만 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지만 여전히 병원에 안 가셨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하겠어 하셨거든요. 한 달쯤 지나서 며느리가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이 노랗게 변한 걸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 달 전에만 오셨어도 수술이 가능했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석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만 일찍 말했더라면 미안하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다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남기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 참는 건 무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젊은 사람은 초기 암이 진행암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노인은 몇 달이면 됩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세포 분열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가릅니다. 둘째, 노인은 합병증 발생률이 높습니다. 단순한 폐렴도 젊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낫지만 노인은 폐혈증으로 진행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작은 상처가 괴사로 이어져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증상도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 조기 치료와 늦은 치료의 결과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뇌경색을 예로 들어볼까요? 증상 발생 후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70% 이상이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회복률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단 3시간의 차이가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응급실에 가세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저림, 갑작스러운 언어장애나 의식혼란,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호흡곤란, 계속되는 폭통, 이유 없는 출혈이나 토열, 편열. 이런 증상은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좀 이따 보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둘째,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틀 안에 병원에 가세요. 지속되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계속되는 기침이나 가래, 소변이나 대변의 변화, 피부의 변화나 새로운 혹, 지속되는 피로감이나 무력감, 식욕부진. 이런 증상들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지 않지만 심각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이 필수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1년 사이에도 많은 게 변합니다. 넷째,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고 미리 알려주세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다는 걸 숨기는 게 더 괴롭습니다. 진짜 부담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후회하는 겁니다. 다섯째, 증상 일기를 쓰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글쎄요, 얼마 전부터요 라고 대답하면 진단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화요일 아침부터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세요. 병원비 아깝다고 참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이제 쓸 때입니다. 조기 발견으로 작은 치료비로 끝낼 수 있는 걸 참다가 나중에 큰 수술비를 쓰는 게 더 아깝습니다. 일곱째, 주치의를 정하세요. 증상이 있을 때마다 다른 병원, 다른 의사를 찾아가면 연속성 있는 진료가 어렵습니다. 한 명의 주치의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계속 지켜보게 하세요. 그래야 작은 변화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여덟째,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약을 반으로 줄여야지 하지 마세요. 증상이 좋아진 건 약 때문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집니다. 약을 조절하고 싶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홉째,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병원 가기 전에 이거 먹어보고 안 되면 가야지 하지 마세요.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병원 대신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10번째, 가족들과 응급계획을 세워두세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요? 응급연락처는 어디 있나요? 먹고 있는 약은 뭔가요? 미리 준비하세요.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응급연락처, 복용약물 목록, 기저질환 정보를 붙여두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사소한 걸로 병원 가면 의사가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의사라면 조기에 발견해서 기뻐할 겁니다. 만약 정말 사소한 거였다면 다행입니다. 별일 아니네요 하고 안심시켜줄 겁니다. 그게 의사의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원 자주 가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1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세 번째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증상을 참고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것은 수명을 줄입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생사를 가릅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고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정기 검진을 거르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첫째, 고강도 운동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심장이 터질 듯한 운동은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편안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중강도 운동을 하세요. 둘째, 극단적인 식단 제한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집착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답입니다. 셋째, 증상을 참고 병원 가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사를 가릅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세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수명은 확실히 연장될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할까요? 단순히 숨을 쉬는 날짜를 늘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사는 게 맞을까요?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해 사는 게 의미 있을까요? 여기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챙기되 삶의 질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도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운동하시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노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강도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 내일부터 강도를 줄이세요. 뛰는 대신 걷고 무거운 기구 대신 맨손 운동을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단백질을 늘리세요. 오늘 저녁에 계란 하나, 생선 한 토막 추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증상을 참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이틀 이상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의학적 사실들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대신 현명하게, 균형 있게,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의 인생이 직장 생활만큼 어쩌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병상에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로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건강식품 챙겨 드시고 TV에서 좋다는 건강정보 열심히 따라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계신 그 행동들 중 일부가 사실은 여러분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면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전문의들이, 대학병원 교수들이,
그리고 국제의학저널에 발표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잘 다루지 않을까요? 왜 의사들은 진료실에서는 말해도 방송에서는 조심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건강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감춰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지나가는 사이 우리 몸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서 격렬하게 운동하고 계신가요?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려고 애쓰시나요? 등산을 갈 때 누구보다 빨리 정상에 오르려고 속도를 내시나요? 잠깐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땀을 뻘뻘 흘려야 운동한 보람이 있다고,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10년에 걸쳐 6,000명의 60대 이상 노인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그룹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적당한 강도로 운동한 그룹보다 무려 30%나 높았습니다. 30%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주일에 5시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의 10년 생존율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한 사람들보다 더 일찍 사망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운동이 해롭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고강도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의 최대 박동수가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며 근육의 회복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20대 때처럼 격렬하게 운동하면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고 혈관은 찢어질 위험에 처하며 근육과 관절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 손상됩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운동 중 급사 사례 중 80% 이상이 본인의 체력 수준을 넘어서는 고강도 운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등산 중에, 조깅 중에, 헬스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말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고 은퇴 후에는 더 열심히 운동하셨죠. 매일 아침 6km를 뛰고 주말에는 반드시 등산을 가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니 100세까지 사시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조깅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계속 뛰셨어요. 그날 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의 40%를 잃으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건강하게 사시려고 운동하신 건데 그 운동이 심장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얼마나 격렬하게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가 중요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가 아니라 기분 좋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강도가 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국제노인의학회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운동 중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숨이 약간 차지만 헐떡이지 않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걷기가 최고입니다. 빠르게 걷되 뛰지 마세요. 하루 30분에서 40분, 일주일에 5번이면 충분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으니까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가파른 산을 급하게 오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쟁 심리를 갖고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보다 더 빨리 젊었을 때처럼 이런 생각은 독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건너뛰어도 괜찮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게 생명과 직결됩니다. 최소 10분씩 천천히 몸을 풀어주세요. 자, 첫 번째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고강도 운동은 건강을 해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운동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편안하게, 꾸준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중강도 운동으로 바꾸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진짜 운동입니다. 이제 두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죠?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진 결과를 받아본 후의 행동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입니까? 혈당이 정상보다 살짝 높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약을 처방받고 극단적인 식단 조절에 들어갑니다. 고기는 일절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쳐다도 안 보시고 맛있는 건 다 끊으시죠.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60대 이후에 너무 엄격한 식단 조절을 하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듭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8만 명의 70세 이상 노인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의 중간에서 약간 높은 쪽에 속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은 노인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콜레스테롤이 낮아야 좋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60대를 넘어가면 우리 몸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젊을 때는 심혈관 질환 예방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위험들이 더 커집니다.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영양실조, 골다공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콜레스테롤과 단백질, 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활력이 없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다 작은 감염에도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안 되어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심혈관 질환보다 근육 감소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 더 많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다 근육을 잃고 근육을 잃은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한 80대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의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식단 조절을 권했죠.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따르셨습니다. 고기는 일절 안 드시고 달걀도 끊으시고 기름진 음식은 쳐다도 안 보셨습니다. 주로 채소와 곡물만 드셨죠. 1년 후
재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칭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고 물건을 들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셨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앓으셨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할머니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근육이 너무 없었거든요. 결국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벽했지만 근육이 없어서 사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수치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정상 범위라는 게 사실은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나이가 들면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이후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에서 250 정도면 오히려 이상적입니다. 180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물론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절대 줄이지 마세요. 오히려 늘리셔야 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g 이상 드셔야 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70g 이상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드세요. 셋째,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은 뇌 건강과 염증 감소에 필수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생선은 꼭 드세요. 넷째, 채소와 과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드시면 안 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색깔 있는 채소, 제철 과일과 함께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드세요. 다섯째, 식사량이 줄어드는 걸 방치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대로 두면 영양실조로 이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못 드시면 하루 5끼에서 6끼로 나눠 드세요. 중요한 건 총량입니다. 여섯째, 맛있게 드세요. 즐겁게 드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건강식만 드시는 것보다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짜거나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매일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건 영혼과 몸 모두에게 약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의사가 준 약은 어떻게 해요? 식단 조절하라고 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드세요. 하지만 식단은 극단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60대가 넘었습니다. 근육과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식단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 이해할 겁니다. 두 번째 행동을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극단적인 식단 제한은 건강을 해칩니다. 수치에 집착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오히려 수명이 줄어듭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즐거운 식사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행동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평생 미덕으로 여겨왔던 것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폐가 되면 안 돼. 아프거나 힘들어도 참아야지. 병원은 정말 아플 때만 가야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태도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참을성 있고 독립적이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인이 훌륭한 노인이라고 배웠으니까요.